숨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나스닥 전광판을 보면요. 막 진짜 무슨 중력이 사라진 세계 같아요. 네, 그니까 숫자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맞아요. 나스닥 100 지수가 29,234.99 그리고 S&P 500이 7,398.93. 와,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시장이 그 AI가 만들어낼 무한한 생산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 기대감 하나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장세라고 봐야죠. 네네. 그런데 시선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로 딱 돌려보면 어떨까요? 중동의 바닷길은 막혀 있고 물가는 다시 꿈틀거리고 게다가 한국 시장은 당장 반도체 공장 멈출지도 모른다는 공포랑 부동산 매물 잠김이라는 엄청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의 그 무한한 팽창하고 물리적 세계의 극단적인 수축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네이버 금융의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자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 기묘한 괴리감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상 최고치 주가라는 그 환희, 그리고 중동이랑 국내에 도사리는 공포 사이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확히 뭘 주시해야 하는지 해독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표면적인 뉴스 이상의 것을 짚어봐야죠. 맞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보죠. AI 기업들 실적이 증명되면서 랠리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리포트 보면 미국 연준 분위기는 시장의 환희랑은 완전 딴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하자면요. 시장은 지금 AI라는 최신식 고성능 프로세서를 달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 프로세서를 돌리는 메인보드가 과열되고 있다는 걸 알아챈 봅니다. 아, 메인보드 과열이요? 그게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린 그 스포츠카 계기판의 빨간 경고등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촉발한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3%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3.3%면 연준 목표치보다 한상 높잖아요. 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42%까지 치솟으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엔 고용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아 보이지만 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 매파적 분위기가 엄청 강해졌어요. 만장의 주시가 깨졌다는 거군요. 잠깐, 근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2%까지 올랐다는 건 시중 금리가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재무 모델로 보면 빅테크 같은 성장주한테는 완전 쥐약 같은 환경 아닌가요? 완전 쥐약이죠. 원래대로라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그냥 금리 발작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AI 성장성이 이 높은 금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그 AI가 창출할 이익 증가 속도가 4.42%라는 비용을 씹어먹을 거라고, 압도할 거라고 베팅하는 거죠. 하지만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시각은 다릅니다. 아, 밸브를 잠글까 말까 고민하는 거군요. 네, 아직 파티를 끝내선 안 되지만 적어도 금리를 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곧장 환율과 금리 변동성으로 직결되거든요. 맞아요, 환율. 리포트 보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고점에서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고금리를 장기화할 거라는 시그널 자체가 달러 가치를 강하게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1,480원대 환율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치명적이죠. 똑같은 양의 원유를 사도 원화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그렇죠. 고스란히 국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네, 수입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진원지인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오늘 브리핑 리포트 담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좀 모순적이고 헷갈리거든요. 이란이 파키스탄 통해서 미국에 종전한 답변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랑 제재 해제를 담은 양해각서 MOU가 오가고 있죠.
외교 채널로는 명백한 평화의 제스처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같은 날 같은 바다에서 미군이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유조선을 무력화하는 산발적 교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충격이 오갔죠. 한 손으로는 평화 협정수 주고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유조선을 무력화하고 있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체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실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나요? 국제 유가는 지금 배럴당 107달러 넘었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형적인 이중 해칭 전략이 실물 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리포트에서 진짜 뼈아프게 봐야 할 수치가 바로 호르무즈 물동량 80% 감소입니다. 와, 80%요? 전 세계 원유 길목이 80%나 줄었으면 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전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롭고도 끔찍한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운송기간이 최소 2주에서 3주 더 걸립니다. 연료비랑 보험료 폭등은 당연하겠네요. 네, 근데 이 여파를 가장 세게 맞은 곳이 어디냐? 바로 유럽 경제의 중심이 독일입니다. 리포트 보면 독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됐거든요. 아니, 중동이랑 독일은 거리도 꽤 먼데 타격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오나요? 독일 자동차 같은 첨단 제조업은 그 저스틴타임, 그러니까 재고를 창고에 안 쌓아두고 생산 일정에 딱 맞춰서 부품을 받는 시스템에 철저하게 의존하거든요. 아, 물류가 곧 재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아시아나 중동에서 와야 할 부품 하나가 3주 늦게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 전체가 그냥 멈춰 서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생산 라인이 그냥 서류 가방 하나 안 와서 멈추는 격이네요. 그렇죠. 지구 반대편의 국제전이 유가를 100달러 위로 붙들어매고 독일 경제 지표를 깎아내리고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패턴이 완성되는 겁니다. 호스, 무서운 나비 효과네요. 자, 거시경제를 흔드는 리스크를 봤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발딛고 있는 한국 시장의 현실적인 두 가지 병목 현상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국내로 상륙한 글로벌 리스크의 파장이죠. 딱 사상 최고치 이끈 게 AI 랠리라고 했는데 그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하드웨어에 반도체의 운명이 당장 이 협상 테이블에 달렸잖아요. 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열흘 앞둔 마지막談판이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만약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생산량 조금 줄어드는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던데요.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팹은 한 번 가동하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웨이퍼가 완제품이 되기까지 두세 달이 걸리는데 파업으로 라인이 단 몇 시간이라도 멈추면 그 안에 있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2달 동안 깎고 씻고 하던 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라인 다시 세팅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걸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차질, 즉 공급 잠김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럭긴, 잠겨버리는 거군요. 네, 시장 관점에서는 AI 공급망의 핵심 톱니바퀴가 물리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엄청난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잠김 현상 짚어보죠. 5월 10일부터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슈입니다. 네, 유예 기간이 끝났죠. 리포트 팩트를 보니까 유예 마지막 날이었던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보통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세금 때문에 매물이 사라진다고요? 네,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매기는 건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격을 낮춰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는 게 됩니다. 아, 팔아서 남는 게 없으니까요. 네, 엑시트 경로가 꽉 막히는 거죠. 결국 거래량이 증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실물 경제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반도체 노사협상 결렬로 인한 공급 잠김, 그리고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이 두 이슈의 공통된 키워드가 결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김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국내 증시 지도와 실물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병목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퍼즐들을 맞춰보면 오늘 하루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극도의 눈치 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라는 환희, 그리고 중동 교전, 인플레 부활, 반도체 노사 결렬 가능성이라는 이런 공포 사이에서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당장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정밀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통찰 혹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건 모든 걸 자동화한다는 AI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팽창이죠. 하지만 그 혁명적인 AI 산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반도체 생산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 인간의 노동 협상 결과에 목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무한히 팽창할 것 같은 가상의 AI 붐이 가장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파업 앞에서 멈춰선다면 미래 산업의 진정한 통제권은 과연 기술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걸까요? 와, 기술인가 아니면 결국 사람인가? 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한 주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네요. 투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 여러분, 성공적인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